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1반의 박대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설명회 오셔서 제일 궁금해할 게 그 내년에 시험이 있을까 그거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는 뭐 우편이라든가 금융 보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그 설명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는 그 바뀌는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내년을 준비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 시험이 예전보다 유리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설명회 진행 순서는 최근 4개년 계리지 최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계리지 커트라인, 그다음 세 번째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분석 및 변경사항, 네 번째 이제 계리지 학교 커리큘럼, 제가 내년에 강의를 다음 달 7월이죠. 7월 달부터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학습 Q&A라든가 이런 것을 질문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계리지 연관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최근 계리지 채용 현황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한 350명에서 450명 요 사이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뽑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경년으로 뽑았었어요. 2년으로. 그리고 2018년에 한번 뽑고 2019년에 이렇게 연달아서 뽑은 적이 처음이었었어요. 이게. 우리 시험이 2008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뭐 2008년, 2010년 계속 경년주기로 뽑다가 여기서 이제 2018년, 2019년 이렇게 뽑았었고, 그 다음 한번 쉬고, 2021년, 2022년, 23년 이렇게 연달아 뽑았던 거죠. 제가 이제는 그 컴퓨터 일반을 보면, 뭐 전산직에도 있고, 뭐 계리직, 그 다음에 뭐 군무원, 1년으로 치면은 한 7군데를 볼 수 있어요. 이 컴퓨터 일반 하나의 과목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산직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걸 보면, 계직만큼 뽑질 않아요. 이렇게 많이. 그런데 매년 뽑아요. 뭐, 심지어 서울시 뭐, 1명, 2명 뽑아도 매년 시험을 치거든요. 예, 뭐, 또 좀 약간 비인기 직렬이라고 칠 수 있는 뭐, 전기직, 뭐, 기계직 이런 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직렬들도 우리보다 훨씬 적게 뽑아요. 근데 매년 뽑는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 이제 우정청 노조에서 이렇게 이제는 이게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결혼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이 생겼는데 인원이 없는 상태에 일을 하려면 기존에 그 직원들이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지겠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 보면은 이제 매년 이렇게 뽑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뭐 2022년 많이 뽑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뽑았던 적이 드물죠. 예, 2008년부터 보더라도. 근데 그 다음에도 어때요? 예, 2021년보다 더 많이 뽑았어요. 예? 올해 뽑은 인원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년에 뽑을 확률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작년에 9월 달에 했더라고, 설명회를. 예. 올해 시험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가 전초였었죠. 2018년에 뽑았었고, 2019년에 뽑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또 인원이 이렇게 많고, 예, 뭐 웬만한 지금 기술직렬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계리직이. 그래서 내년에도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도 7월 달에 수업을 시작한 거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는 내년에 뽑을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커트라인인데요. 그럼 아까 제가 두 번째 보면은 그럼 뭐 내년 시험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바뀐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내년에 합격을 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커트라인을 보시면요. 이때 시험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제가 좀 보편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합격수나 이런 거 보시면 이때는 완전히 뭐 욕 나왔었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한두 문제가 아니고 대여섯 문제를 찍었어야 됐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제가 풀으라고 해도 저도 못 풀어. 네?
근데 그런 문제를 일부러 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서 문제를 낸다는 거는 그건 수험자들을 기만한 거죠. 왜냐면은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면은 뭐로 공부를 합니까? 그냥 심지뽑기 하지.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해는 말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문제가 유출되느니 뭐니 뭐 이런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좋았는데 이때는 문제가 좋았죠.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그 예전으로 돌아왔는데 커트라인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때 보면은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보잖아요. 경쟁률이 한 3분의 1 정도로 빠졌어요. 보통 한 4, 5천 명 정도가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2, 3천 명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해서 제가 이제 합격수나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해설 영상 같은 거 올려놓으면 뭐 선생님 뭐 되게 어려웠는데 왜 이렇게 뭐 문제 쉬웠다라고 말해요.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썩 열심히 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정고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질문 올리잖아요. 오늘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자기 테이프 이런 거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기 테이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랜덤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자기 테이프를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래요. 제 나이 때나 돼야 노래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알지? 여러분들은 MP3 세대지 카세트 테이프 세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문제를 풀고 있고 이러니 안 되죠. 응? 그래서 이제 문제는 최신 기출 문제 5년 나왔던 문제들은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시험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보편적인 얘기예요. 내가 행정직을 준비하든 아니면 다른 직렬을 준비하든 간에 5년치 문제를 내가 다 섭렵했다. 그러면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한두 문제, 전산직도 그렇고 뭐 계직도 한두 문제인데 올해도 2문제 정도가 어려웠어요. 하나는 그 엑셀 함수가 처음 나왔는데 개수 물어보는 거라 이렇게 어려웠고요. 또 하나가 이제는 그 HTTP 그 프로토콜 함수 물어보는 거, get하고 이제는 post 물어보는 거 있었는데 그거 헷갈리더라고. 그 두 개 빼고는 다 나왔던 거예요. 다 이미. 그러면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계직 2008년부터 몇 문제 아니죠. 전산직이 많잖아요. 전산직은 국가직, 지방직, 경찰청, 군무원, 그 다음에 국회직 이렇게 많아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문제를 풀고 가셔야죠. 최근 5개년치를. 네, 그리고 저는 이제는 뭐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쓰레기 문제는 빼버려야 돼요. 올해 국가직이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전산직에. 세 문제가 쓰레기 문제였었어요. 저는 기출문제집 다 빼버렸어요. 이번에. 기출문제집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요. 나와도 틀리면 돼. 나올 확률도 거의 없고. 네, 그런 거 빼고 최신 5개년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섭렵을 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못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끄떡끄떡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는 거 보면은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찍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찍는 시험이라는 거는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내가 많이 한다. 이래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야, 이 시험은. 최신 트렌드를 읽고 여러분들이 잘 찍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예? 그날 컨디션이 뭐 되게 중요하거든, 또. 그런 건 제가 나중에 또 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바뀌는 그 어떤 그 시험 체제에서 여러분들이 유리한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명히 경쟁력이 떨어졌죠? 그죠? 경쟁력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쿼터라인이 많이 떨어졌죠? 시험 문제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런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응?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내년에 뭐 컴퓨터반이 13문제 준다라고 하니까 공부량이 줄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량은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 세 과목에서 5과목 늘어난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그 한국사 같은 경우도 검정시험 봐야 되던 3급인 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금이니 보험이니 우편이니 이게 3개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또 컴퓨터 일반은 13문제지만 거기 또 영어가 들어가잖아요. 그 기초 영어가 복병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 영어가. 그게 말이 기초 영어지, 지 입장에서 기초 영어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진짜 막말로
우리 그냥 일반 행정지 9급 수준으로 나오면 어떻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예. 컴퓨터만으로도 13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변별력을 키울 수 있어요. 컴퓨터 일반은. 예. 그래서 기초영어는 여러분들 이제 영어는 뭐 말 그대로 기초영어니까 그 뭐 제안에서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될 것 같고,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13문제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개 빠지긴 해요. 시언어하고 이제 자료구조 빠져요. 그런데 오히려 자료구조 몇 문제 나왔죠? 5문제나 나왔어요. 18문제 중에서 5문제나. 역대 뭐 전산직이든 계열직에서 자료구조가 5개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문제가 다 이미 전산직이 나왔던 기출문제들이에요. 제가 심지어 다 풀어드린 거라고. 또 심지어 또 우리 예상문제 풀이라든가 이런 거 다 풀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만 전략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기출문제에서 쓰레기 문제 여러분들 못 걸러내잖아요. 제가 걸러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 5개는 있는 거를 암기다시피 해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 준비하는 시험이 전산직이든 뭐 계열직이든 간에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시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좀 더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바뀌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공부량이 많잖아요.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또 과거에 뭐 전산직이나 행정직 애들이 들어왔었어요, 이쪽으로. 아마 여기도 좀 전산직인 행정직을 준비하다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거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려워. 이 과목이 이제는 봐봐요. 이게 지금 예금리, 보험리 다 쪼개졌잖아요. 공부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한국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뭐 한국사라든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어니 이런 게. 일반 공무원 시험에. 그러니까 행정직 하다가 나 한번 계직해볼까? 이렇게 학교 온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는 뭐 우정사업 공부에서도 전문적으로 계리원을 뽑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어설프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이잖아. 지금 예금이니 보험이니 그다음에 금융이니 전문 지식 아닙니까?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물론 그게 맞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이런 데에서 넘어올 수 있는 게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은 내년 합격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생각하시고 준비를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컴퓨터 일반이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18문제에서 영어 2문제하고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내년부터는 13문제예요. 자료구조, 이거 싫어하죠. 그냥 하실 보면은 자료구조가 쉬운 거야, 이거. 계산하는 거는 한번 해두면 안 까먹어요. 사실은 이 2과목이 어려운 거예요. 이 2과목. 여러분, 실제 공부해본 사람들은 이 2과목을 제일 어려워해요. 여기서 헤매다가 집에 가요. 보통 보면은. 첫 번째 장에 보면 컴퓨터 원리거든? 0 더하기, 0 더하기 1 이런 거는 거예요. 그런 거 어려워해. 그런 거를. 그래서 이 2과목은요,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제는 2달 수업을 하는데 얘들만 한 달이에요, 한 달. 얘들만.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는 이게 못 오면 이런 거 하나 많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암기하면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얘들은 제일 많이 나오고, 보통 제일 많이 나오거든, 2과목이. 그게 기본 과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얘는 사람이네, 얘는 고양이네, 뭘 구분해요? 하드웨어를 구분하죠, 하드웨어를 보고. 하드웨어를 딱 보고, 얘는 서양이냐, 동양, 구분해놨습니까? 그럼 내가 하드웨어를 알아야 돼. 하드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를 조절한 거. 지금 내가 뭔가를 계속 떠들고, 제스처도 쳐고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얘가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운영체제고.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2개는. 이건 이해하셔야 돼. 이건 제가 다 100% 그림을 설명을 해. 나는 그 텍스트로 공부하는 게 다 신기해. 텍스트로. 텍스트로 공부할 거라면 사시나 변시 이런 걸 하지. 못 넣었다고 이걸 공부합니까? 이미지화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안 되는 거는 표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교육학자들이 뭔가를 이해시킬 때 이미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로 비교하면서 앞뒤 비교, 행렬, 좌우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야 오래 기억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되면 얘들은 되게 쉬워요. 나머지 애들은. 그래서 이 2과목을 좀 한 달 정도 할 거예요. 나머지들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분명히 공부량은 분명히 줄었죠. 컴퓨터 일반 자체로 줄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영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도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 컴퓨터 일반은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 나도 남의 강의를 잘 보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미지화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혼자 공부하시더라도. 이제 1년 커리큘럼인데요. 이제 기본반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죠. 기본 이론 시간, 이론 책이 지금 탈고 단계에 있고 다음 주에 인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계중용으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론 수업이 이제 끝나게 되면 2달 동안 하게 되면 2달, 7월, 8월 2달 해서 끝나게 되는데 특강도 따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 자료 구조나 이것은 여러분들 관계 없는 거예요. 전산체계 드리고 그래서 9월달, 11월달 와서 엑셀 특강을 이렇게 진행하면은 여러분들 관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론반 정도가 끝나게 되면 이론 수업 끝나게 되면 그 파트마다 OS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동영상을 또 틀어드리죠. 뭐 연관반을 또 신청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제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라고 떠드는 것보다 그다음 집에 가서 영상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못 들었던 거 다시 뭐 되돌아온다 본다든가 필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OS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처음부터 막 다 100% 이해하려고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시간 다 뺏겨요. 또 까먹고.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가 멀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멀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다 손차조 처리밖에 못 해요. 그럼 내가 뭐 하나를 멀티를 했을 때 하나 까먹게 돼 있어. 사람이 어차피. 예,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어차피 영화만 끊게 되면 여러분들 영상 다 틀어야 돼요. 뭐 제한패스 이렇게 다 틀어. 그럼 그거 보면서 똑같은 강의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그때 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엔 OS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 이게 40% 완성되는 거예요. 40%. 응.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시험화반 가면은, 특강 여러분 해도 안 되고, 여기 보면 달달로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달달로트 인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 책. 왜 이게 이렇게 마인드맵 방식으로 만드는 책이 없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요. 정리하고, 제가 이제 처음 오는 건데, 여기 단원별 이제 문제풀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또 풀어드려요. 이건 제가 직접 단원별 문제. 그러니까 달달로트로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정리한 내용을 단원별 문제. 그 단원별 문제는 대부분 다 기출 문제예요. 근데 그 기출 문제가 우리가 문제 어려운 게 뭐냐면 문제의 수준이 정의를 물어본다. 이건 하야 하. 정의는 하. 자 특징을 물어본다. 이거 중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종류라든가 이런 거 종류. 예? 종류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는 상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제가 풀어드리는 거죠. 기출문제에서. 정의에 해당되는 문제를 기출문제 집어 넣어봤자, 물론 나오긴 하죠. 이번에 뭐 LRU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쉽게 나온 거죠. LR 정의를 물어보는 거는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이때 풀어드려요, 제가. 여기서.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은 한 60% 정도가 이제 달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11월부터 이제는 2월달까지는 기출하고 예상문제 하는 거죠. 이 기출문제 풀이가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여러분들 일반 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런 이론서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다가 이해 안 가면은 이론 찾아보면 되는 거죠. 네, 순서가 똑같으니까, 챕터별로.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진행 기출문제를 풀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유인물에서 프린트별로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70% 정도 확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만 해도. 네, 70%만 하면은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도. 그러면은 뭐 두세 문제는 어때요? 틀려도. 아니면 찍어도. 네, 여러분, 나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던 게 70점이었잖아요. 지금처럼이라면 충분히 합격 남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연금반 학생이 이제 문제를 빨리 해설을 해서 올려야 되니까, 제가 해설을 해서 맨 먼저 올렸거든요. 그럼 문제를 빨리 입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는 스마트폰 찍어서 왔어. 근데 스마트폰을 찍어서 안 주려고 그래. 왜? 자기 문제 틀리고 그러면은 약간 창피하니까. 근데 그 친구는 당당하게 찍어서 줬더라고, 나한테. 줬는데 그 친구 2개 틀렸어요. 지금 내가 말한 건 딱 그 2개 틀렸어. 엑사람 문제하고, 그 자기 이제는 HTTP 한 문제. 응.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왜냐면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상 문제 풀이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2-3개 틀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다른 과목을 좀 못 봤다라 해서 일단은 지금 면접 특강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최종 합격하면은 제가 그거를 올리기로 했어. 우리 이렇게 짧은 시간 공부했는데도 2개밖에 안 틀렸다.
그건 사실이니까. 지가 다 이렇게 뭐 펜을 쓴 거니까. 예,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출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요 문제 패턴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이제 만든 거죠, 이렇게. 문제 거의 비슷해요, 수준이. 예. 여기 있는, 이 기출문제 집에 있는 거는 정의 같은 건 없어요. 정의는 너무 쉬우니까 다 빼버렸어요. 이때 푸른다. 그럼 이제 얘도 문제가 쉽진 않죠. 예상문제 풀이도. 적중 천재인데. 예,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하면은 80%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왜 이걸 외우냐면 수준은 비슷해요. 얘까지는 단원별이야. 파트 1 컴퓨터 구조, 파트 2 운영체제, 파트 3 뭐 데이터베이스. 이 순서대로이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들이 다 익숙하죠. 파트별로 이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그러면은 파트별로 나오냐? 아니죠. 섞여서 나오죠. 뭐 1번 문제가 파트 5 나올 수도 있고, 뭐 2번 문제가 파트 뭐 4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섞어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이 섞어서 풀어보면 또 달라, 문제가. 예. 그또 이때는 제가 UMR 카드 드리고 이제는 15분 내에 풀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찍는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 시험 봤으면은 아마 마킹 실수 한두 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은 또 이제는 그 수정 테이프를 쓰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데, 어쨌거나 그런 마킹 실수라든가 시간을 벌려면 이때 찍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 찍는 연습을 하고 하면은 이게 100%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7월부터 해서 커리큘럼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습 Q&A가 있으니까 이봐요. 엊그저께 누가 올렸잖아요. 제가 바로 올렸다니까요. 바로. 저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한다니까. 매일매일 확인하니까 여러분들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할 때는 제 책에 있는 거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되고. 유튜브 보면은 최근 3년치 기출문제 해설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서 했었으니까, 뭐, 결집 것만 보지 마시고, 전산지 것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움 될 거예요.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처음 준비한다라면은, 아까 커리큘럼 따라온 게 맞는 거고, 지금 내가 뭐 재시생이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이제는, 똑같은 실수 안 해야 되겠죠. 어떠거나 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것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틀린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는 그 커리큘럼이 있는데, 연간반이 이제 7월부터 해서 뭐 내년 시험이 있으면 내년까지 되는 거고, 내년에 시험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없으면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후년까지. 내후년도 없다. 그럴 리는 없어요. 내후년은 있겠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내년에. 그리고 이 금액이 비싼 게 아닌 게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은 그 오프라인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 다 똑같이 제한 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품을. 그 제한 패스 다 열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복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오프라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상 다 열어드린다는 거죠. 전 과목 다. 그 5과목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국수가 다 열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명을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